부산진구 구민 여러분, 부산진구의 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진구 공무원 여러분, 저는 존경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구정 질문을 통하여 지난 행정현상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부합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행위가 불법하다면 강력한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문 순서는 1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5단은 순으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성나욱 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질문에 들어갔습니다. 질문 처음 1단원은 가로환경 조선 현황 점검입니다. 가로수의 순균형에서 가로수가 사람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보며 쾌적한 느낌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태양열을 흡수하고 눈비, 안개 등을 차단, 감소시킵니다. 바람의 영향을 완화해 미기후를 조절합니다. 가지바 잎은 먼지와 분진 등을 흡착하여 유해가스를 흡수하여 공기를 정화합니다. 조형물체로서 가치는 아름다운 선행미를 지니고 수백가 배경용으로 사용하여 장식옷가를 지니면 도시 건축물의 육정한 느낌을 부드럽게 합니다. 건축옷가로서 생활 공간을 주위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분리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가로수를 이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분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학적 효과로서는 토양 안정화와 방음 효과를 주면 방화대의 기능도 같습니다. 이처럼 가로수는 방대한 순기능을 갖고 있어 선진화된 도시일수록 가로수를 잘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부산진구는 선진화된 가로정책을 펴고 있는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단은 첫 번째는 가로수 식재와 도로 점용 부분을 연관이 깊은 관계로 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원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이나 불려놓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먼저 동평로 259-289 구간 일대 차량 진출입로 계속도로 점용 허가 담당 부서는 안전교통국 산하의 도로관리과가 맞죠? 예, 맞습니다. 2020년경에 해당 구간 건물의 차량 진출에 대한 계속 도로 점용 허가가 어떤 신청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면적은 얼마가 났는지 허가 번호순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020년에 허가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 두 건이고, 첫 번째 허가번호 2020-29번으로 2020년 5월 28일 허가건인 연지 우성 스마트 시티 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설사인 삼토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해 차량 진출입 목적으로 허가가 났으며 허가 면적은 60제곱미터입니다. 두 번째 허가번호 2020-30으로 2020년 5월 28일 허가건인 연지 에코 팰리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건설사인 금호건설의 신청에 의해 차량 진출입로 목적으로 허가가 났으며 허가 면적은 68.8제곱미터입니다. 예, 세웅 서비스가 60센트 아래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 세웅 서비스 60센트 아래와 연지 에코 팰리스 68.8센트 아래를 말씀하셨는데 그 차량 진출입력 허가를 내어주고 나면 그 구간, 그 인도에 남는 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로 추정합니까? 연지 우성 스마트 시티 뷰는 인도 길이가 한 42m 됩니다. 그래서 도로 점용 허가가 12m 나고 남는 거는 3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지 에코 팰리스는 인도 길이가 50m 정도 됩니다. 도로 점용 허가가 14m 나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36m 정도 됩니다. 예, 그 나머지 부분에 제가 이 점을 점검하는 것은
수목을 심을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도로 점령 후과 구간에 그 지장 순목이 있다면 공원 녹지가와 상의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협의를 합니다. 그 이설에 관해서는 항상 협의를 합니까? 예, 예. 도로 점령 허가 신청 시 신청진의 지장 수목 이식 관련 절차가 점령 허가 전과 점령 허가 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예. 그 점령 허가 전에는 도로 점령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은 지장 수목이 있으면은 그 문서를 공원녹지과에 보냅니다. 보내서 협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도로 점령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 도로 점령 허가 후에는 먼저 이제 지정 수목이 이설이 불가할 경우는 도로 점령 허가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지정 수목 이설이 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그 지정 수목 이설에 따른 뭐 지정 수목 현황이나 조치 사항을 그 신청인에게 보내면은 신청인이 그 사항을 공사 계획에 따라 가지고 착공계하고 그다음에 만약 공사 완료되면 준공계를 공원녹지과에 이제 접수를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최종적으로 이설 이제 결과를 갖다가 도로관리과에 보내주면은 도로관리과에서는 그 도로 점령 허가 부분의 공사 부분하고 지장 수목 이설 관련해서 검토해서 그 전후 사진과 확인하고 해서 도로 점령 허가가 최종적으로 납니다. 국장님, 한 번 더 제가 궁금한 점을 또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가에서 이설이 불가하다 한다면은 도로 점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그게 지장 수목이 또 차량 진출입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 지장 수목이 이식이나 이설이나 그 제거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로 점령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없다. 예. 여기까지 그 박진영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배성태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 배성태 국장님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단은 두 번째 가로환경 조성 현황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평로 259-289 구간 일대 가로수 무식지에 관한 질문과 단감로 수정갱신 요청에 관한 질문, 제2단원인 철도배 무단 경작 건설 대책에 대한 질문순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공원녹지부서는 사람이 몸을 단장하듯 숲으로 도시를 단장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의 민원 요구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는 민원 요구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 요구에 응한 사례를 보면 공원녹지과는 양정 3지공원 정비, 하지상 운동기구 파고라 설치, 과라단 나무 전지, 숲길 풀베기 작업 등을 신속히 대처했습니다. 주민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배성태 국장님과 공원녹지과의 부서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배성태 국장님,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은 동평로 259-289 구간의 거리 250m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 슬라이드 있으면은 이 거리에 가로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현장 확인했습니다. 거기 갔을 때 느낌 말씀해 주세요. 예, 맞은편에는 그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 녹지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로수가 없이 좀 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에 언제부터 가로수가 없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0년 이전에도 이 가로수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렇죠. 2010년 기점으로 가로수가 다 사라졌죠. 그렇다면 그 사라진 이유는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 구간이 보도 폭은 한 4m 이상 지금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유효폭은 충분한데 이 부분 가로수를 심어야 하는 하부 부분에 하수관이라든지 통신선이라든지 이러한 제하매설물이 위치하다 보니 식재에 필요한 토양 깊이 1m 이상 확보가 어려워서 가로수 식재가 안 된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2023년 후반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부서에서 가로수 식재를 사실 검토를 했었고 그 결과는 지하 매설물로 인해 가로수 식재 불가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동식 하단을 그 설치해 두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불가항력적이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포청으로부터 40cm, 지름 150mm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은 어느 부서와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뭐 하수 관건은 저희들 건설과 하수 쪽도 있고 통신선은 통신 쪽 그렇죠. 수목이 절차는 두 가지로 점령허가 전가, 점령허가로 나누어지고 그 절차에 따라 도로관리과와 공원녹지과 간 협의 절차에 대해서 그 설명은 조금 전에 박진영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 절차를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가로수 이설은 공원녹지과에서 불가하다면은 또 판단을 내린다면은 이설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했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도로 점령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긴 구간 가로수가 한 그루도 없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가정하면 그 어느 부서에서 좀 책임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한 부서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건물 소방 계획 시나 지하 매설물 설치 시 그리고 차량 진출입을 위한 도로 점령 허가 시에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좀 종합적이죠. 그렇습니다. 예, 부서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부서 간의 협의를 좀 잘 이루어서 가로수를 중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문제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슬라이드에 있으면 펴주세요. 이 문제를 느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250m 전 구간의 모든 수목이 차량 진출입로에 지장을 주는 수목이었나 하는 점과 또 그렇지 않다면 당시 행정에 어떤 힘이 작용하였기에 다수의 민을 생각지 않고 소수의 건물점에 혜택을 주는 야의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위 동풍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 구조물로 인해 가로수 식재가 불가한 특수한 경우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화분을 설치해서 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행정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신뢰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이 구간이 가로수가 없어진 점은 2010년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배성태 국장님이나 관련 부서원들은 사실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은상은 어디까지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그 문제를 피드백하여
잘못된 행정을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주십시오. 보도 환경이나 가로 환경이 도시의 품격을 대변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충분하고 또 적절한 가로 녹지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챙겨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가로 녹지 환경을 세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 말씀을 저는 믿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단감로 수종갱신 요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수종갱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저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간략히 질문하겠습니다. 단감로에는 실제 연도 추정이 불과한 4종류의 수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종과 수량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단감로에는 버점나무 56주, 그리고 왕번나무 33주, 은행나무 42주, 튤립나무 16주 등 총 147주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왕번나무를 32주, 버점나무는 54주를 파기되어 있고요. 총 144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지적해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요청하면은 좀 더 바른 것을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들 수종은 큰 키 나무입니다. 이런 큰 키 나무는 1년에 1m 이상씩 자랍니다. 그래 이런 속성수는 그 거리에는 맞지 않다고 여기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십니까? 예, 그 현장에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버점나무랑 그 방금 말씀하신 튤립나무는 그 빨리 자라는 나무가 맞습니다. 근데 특히 단감로에 이 보도폭이 좁은데 지금 슬라이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가로수들이 그 잎이 또 크다 보니 상가의 간판이라든지 교통표지판 가림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간판이 많이 가리다 보니까 민원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치유하고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단감로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그 이들 수종은 사실 적합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 단감로에 느리게 자리는 장기 수종으로 교체하면 좋을 듯 합니다. 그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가로수 식재 기준에는 저희들이 맞게 식재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민원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부산시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는 먼나무, 가시나무 또는 농나무라든지 이 장기 수종들을 심어야 됩니다. 또 중키 수종 이런 걸 심어야지 지금처럼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 초창기에 심었던 이런 수종들은 현재 선진화된 국가에서는 갱신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 심의위원회에게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이쪽에 수종을 갱신할 수 있으면 갱신하도록 그래 노력해 주십시오.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국장님. 2단은 되겠습니다. 철도배 무단경작 건설 대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정동 현대아파트 214동 주민들 다수는 저를 만날 때마다 양정동 378-71원 철도용지에 일부 주민이 무단경작을 하는 것을 건절시켜 줄 것을 주문합니다. 슬라이드 6번 켜주세요. 예, 지금 영상을 보시면은 저렇게 주변에 지금 많은 농작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농작물 재배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건절을 주문한 이유인죠.
무당 경작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 대용으로 사용하면서 썩는 냄새가 진동하여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터와 짚에 있는 삼지공원인 양정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도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날에는 쉼터를 이용하지를 못합니다. 저도 간간히 저녁에는 그곳에 운동을 하러 갑니다만은 이렇게 음식물 퇴비를 버린 날은 저 역시도 그거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양정동 현대아파트 214동 주민들 다수와 그곳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냄새 공해로 인해 불편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장님, 해당 용지의 관련 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부가 민법 제217조에 따라 철도공단에 있죠. 그렇습니다. 이 부진에 무단 경작에 대한 민원을 받은 적은 혹시 있습니까? 예, 민원 있습니다. 몇 번 받은지는 기억이 안 나시죠? 예, 여러 번,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양정 삼지공원을 5대 구현을 하면서 부산시에 가서 그 용지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150억을 국비라고 봐야 되겠죠. 산림청에서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을 얻어서 그것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 경작하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이동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경작으로서 문제가 발생한 시기가 엄청난 긴 세월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5대 때도 계속 그분들이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9대 들어오니까 또 계속적으로 지금 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국장님, 해당 용지가 철도청과 관계되다면 철도청에서 무단 경작 건절에 대해서 협력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부터 저희가 그 4차례 이상 그 국가철도공단에 정비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고, 공단에서는 계고 안내판을 여러 개 설치해서 무단 경작을 금하도록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보니까 철도청에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이 무단 경기 현장 척도화 등 현황 파악이 힘든 점을 이유로 좀 조치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대로 철도공단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황을 전달하고 계도를 통해서 자진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행정 집행 등의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철도 공단이 우선 시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무단 경작을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다. 아마 우리 국장님 주변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국장님이 느끼는 바는 어떨 것 같습니까? 동일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힘드시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 철도청에서 비협조적으로 계속적으로 조치를 미룬다면은, 지연시킨다면은 처리 의지가 없을 때 그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공단이랑 계속해서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우리 관리 사무를 이임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관리 사무를 이임받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작을 우리가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아연 능형막이라든지 또는 그 철쭉, 불두화 또는 조팝나무 등 키 낮은 나무를 심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이 과연 이런 키 낮은 나무를 심기가 어렵다면 저는 아연 능형막 철망으로 덮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그걸 덮을 수 있도록 또는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철도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철도청에서
관리 사무를 좀 미인받아 주입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태 국장이 긍정적 답변을 주셨습니다. 감사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를 떠서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3단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 진구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 조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미치는 주요 환경에 대한 질문으로서 전영희 복지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영희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서관 관리하느라 수고 많으시죠? 예, 예, 아닙니다. 예, 먼저 도서관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도서관의 중요성을 보면 오늘날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식정보센터로부터 정보 접근성 제공, 지식문화의 허브로서 문화와 평생고의 중심지 역할,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 미래 세대의 성장 공간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한 장소입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저 자리를 간간히 지금 방문해 보고 있습니다. 방문해 본 결과 사실은 전날은 사람들이 오전 일찍 갔기 때문에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전영희 국장님, 제가 간혹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애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성공적이라고 얘기입니다. 이 점은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용자는 도서관 이웃 거주자들입니다. 부산 진구 근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애용하지 못하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점도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전 근역에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더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저희들도 홈페이지나 이용객들한테 홍보 전단지 등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오는 방법 등을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떤 환경 때문에 전구역민들이 활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을까 하는 점은 찾아서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전 권역에서 많은 이용자가 온다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차량을 가지고 오거나 또 주차 문제, 또 도서관 공간 문제 등에서 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우리 구 도서관보다 연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객들이 훨씬 많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까? 이제 강서 기적의 도서관과 저희 양정 기적의 도서관은 주변 환경의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저희들은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는 그 장소에 도서관을 건립을 했고, 강서구는 그만큼 그 주변 지역에 기존에 또 큰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강서 기적의 도서관 그 건립 시에도 주차 공간이 컸습니다. 그만큼 용지의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환경적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거리로서 보면 강서가 훨씬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점을 본다면은 사실은 주차면하고도 엄청 관련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123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강서 기적의 도서관을 지으면서 같이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체육관이 있다 보니까 체육관 시설을 이용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강서 기적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도서관 착공식은 언제 하셨습니까? 예, 2022년 2월 10일 착공식을 하였습니다. 22년 초에 했죠. 예, 예. 기적의 도서관 착공식 이전에 그 대지는 무슨
용도로 이용을 했습니까? 예, 건립공사를 하기 전에는 임시 동안 주거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면을 활용했습니까? 33면으로 활용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 슬라이더, 예. 현재 기저귀 도서관 주차장 주차 면수는 몇 면입니까? 예, 저 슬라이더 면이죠. 예, 9면입니다. 9면이죠. 예, 그렇다면 과거 주거지 전용 주차장 33면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들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했다고 여기십니까? 예, 인근 사설 주차장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집 앞에 주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좁은 골목에 주차함으로써 다소 주민 불편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역 예, 양정동은 사설 주차장이 적은 편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현재 기저귀 도서관 주변 동네에는 사설 주차장이다 한들 한 4대 정도 될 곳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주차는 어디에 될 것 같습니까? 골목에 되겠죠. 골목에 좀, 예, 그거는 우리 행정 현상에서 주민들을 이렇게 서비스를 더 잘한 것이 아니라 행정 현상에서 퇴보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이 군면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구면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여기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시는 분 대부분이 도보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민원에 대한 현재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민원 사항은 없는데 그것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 홍보해서 그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 도서관 주차장 주차 공간 부족은 도서관 접근성 저하를 가져옵니다. 즉 차량을 이용해 도서관을 방문한 사람들은 주차 어려움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을 포기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인 사람들은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도서관 골목이나 도로에 무단 주차를 하게 되어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저희들도 주차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도심지 내에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그런 현상이 있으며 이거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저희 구에서 적극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주차관리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현재 조성 중인 주차관리과에서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조성이 되고 나면 낮 시간 동안에는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공유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도 귀를 기울이고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진구는 기적의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서구와는 달리 도시 밀집도, 대중, 교통 접근성 등 지역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신 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근 지하 주차장 활용, 하지에 간 주차장 활용, 빈 건물 대지 활용 등 지역 특성에 따라서 공간 확보도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주차장의 확보를 필요로 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에 현재 국장님이 생각하는 주차장을 몇 면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지 국장님 욕심껏 말씀 한번 해보세요. 뭐 기존에 이제 부지 확보된 거 외에도 그 주변 지역을 더 확보를 해서 많이 되면 좋겠지만 저 생각에는 한 50면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그 이상은 확보하셔야 적합하다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단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부산진구 기적의 도서관 주차장 조성 질문 박진은 안전교통국장님 답변석에서 뵙겠습니다. 박진은 국장님, 자주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예. 전영희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었죠. 예. 지금 기적의 도서관 인근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5필지를 확보했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은 몇 면입니까? 19면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19면입니다. 면입니다. 22면입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설계를 22면 했는데 기적의 도서관에 이제 주차장이 좀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주거의 전용 주차장만 하기에는 좀 활용도가 떨어진다 해서 그 일부를 한 11면을 공유 주차제로 하다 보니까 그 한 3면 정도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세면이 줄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낮에는 그 공유 주차장과 지정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밤에는 공유 주차장을 주거지 주차장으로 세분하여 이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면 수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19면을 지금 확보를 하는데요. 일단은 8면은 주거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11면은 그 공유 주차제로 이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전체 19면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8면 쪽에 보면은 그 뒤에 주택이 이제 있어서 차량 회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금 관계, 정상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11면만 공유 주차제로 이제 하고 추가로 이제 매입되면은 전체 이제 면적을 공유 주차제로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매입하면 그 말씀을 남기되 추가로 매입할 의향이 있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오늘 질문을 하고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더 질문할 게 없어져 버린 듯합니다. 지금 슬라이더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 보시면은 19면 19, 전체 저기는 19네요. 저는 아마 전에 걸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주차장 이용 가치성이 높게 반듯하게 해주시고, 저기 보면 정하경로당 445-97번이 되죠. 또 445-96번지, 505-24번지, 505-4번지, 요 네 필지를 좀 확보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되면 내부 반듯하겠죠. 예. 그 확보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지금 그 토지 소유자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확보가 보면은 그 사진을 보시다시피 조금 약간 비정형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경로동하고 경로당하고 주택을 매입해서 전체 이제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공유 주차장이 이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 더 남기면서 자리를 떠셔도 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구청장님한테 총평은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4단원 과제 부전생 영화 촬영 협약 체결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노영미 문화관광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노영미 과장님으로서 이 석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예, 사실 5대 때는 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가 지향하고 있는 문화도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문화정책의 원동력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정점으로 한 문화 담당 부서의 확고한 의지력과 세심 세밀한 행정력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행정력을 파악해보기 위해서 영화과제 부전생 촬영 협력
협약 관련 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부전시장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촬영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본 영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제 본 영화 제작을 실패한 건이 되어 관심을 가졌던 주민들께서 실패 이유를 궁금히 여기며 저에게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부정 질문을 통하여 부전시장 영화 제작이 실패한 이유를 알고자 합니다. 과장님, 부산일보 2024년 1월 10일자 보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 내용이 사실 맞으시죠? 예, 사실적인 보도 맞습니다. 예, 사실적인 보도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도 내용에는 성공적 제작을 위해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영화 촬영 시에 행정적인 지원으로서 실내외 세트장 건립 시 필요한 협조와 홍보, 그리고 촬영 차량 등의 주차 협조와 상인의 촬영 협조, 그리고 우리 구 주요 관광지 촬영과 유관단체원의 보조 촬영입니다. 예, 협조와 협력, 특히 차량이라든지 관광지 소개 이런 걸 하겠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예, 2024년 1월 9일 우리 지자체장 영화사인 EW 스튜디오와 영화 부전시장의 성공적 촬영에 협약을 하신 적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분들은 누구십니까? 예, 협약 체결식에는 부총장님과 EW 스튜디오 한상돈 대표, 그리고 김시우 영화감독과 영화 관계자, 그리고 부산 진구 새마을 부녀회장과 새마을 지도자 회장,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장과 자유총연맹 회장, 적십자 부녀 봉사단장과 부전 마켓타운 회장님이 참석하시고 저희 구의 문화경제국장님과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많은 지역 유지분들도 참석을 하셨죠. 네, 영화 부전시장은 그 배경으로 항원의 사랑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있으면 그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부전시장 콜라텍을 배경으로 한 시장 사람과 시민들의 끈질긴 생활력과 애환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시한부 노인과 주변 인물들을 통해 항원에 접어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진정한 삶에 대한 이야기와 죽음, 그리고 실버 세대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 감독은 김수우 감독인데 그분이 제작한 대표적인 영화들을 알고 계신 점을 한번 나열해 주세요. 예, 하로동성과 투란토 드 어둠의 왕국, 경계인 등 독립영화 장롱 등이 있습니다. 하롱동선,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죠? 예, 2022년에 김시우 감독이 연출한 드라마 영화로서 노무현 대통령이 포함된 당시 15대 총선에 낙선한 국민통합추진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을 합자하여 시작한 고깃집 하로동선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월 13일 오전 11시 부천시 옥상 주차장에서 첫 영화 촬영에 앞서 영화 촬영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죠. 예. 그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첫 촬영에 앞서서 영화 촬영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비빔밥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비빔밥은 그때 몇 인분을 준비했다가 몇 인분으로 결정났죠? 예, 당초 2024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해서 영화 제작진과 출연진, 그다음 시장 상인들과 같이 비빔밥을 먹고 같이 영화를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행사를 진행했으나 실제로는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200명 정도로 축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날 약선요리 맹장이신 정영숙 정림 대표가 비빔밥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실행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 200인분으로 최종 결정이 나고요. 예, 가재 부전시장 영화 제작을 성공하였습니까? 우리 과장이 볼 때 실패하였습니까? 부전시장에서 촬영되지 않아서 영화 제작이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가칭 부전시장 영화가 실패한 동기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제작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은 부산영상위원회로부터 영화 삼복도로 제작과 관련해서 영화업체에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그 문제가 부전시장 영화 제작에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사 문제점 지적한 데서 임금 체불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콜라텍이라면은 노인들의 이탈 장소로 부정적 시각도 강하게 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하십니까? 콜라텍이라는 장소는 다소 좀 그런 시각은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높고 어르신들이 여가를 보낼 곳이 많이 없다 보니 입장료 1,000원, 2,000원의 콜라텍을 이용하면서 노인들의 일탈 장소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등장 배경 인물을 보면 주인공 만복은 시한부로 안락사를 꿈꾸고 미숙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여자, 청가는 춤솜씨가 좋은 늙은 제비 등등으로 나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자체가 해당 영화사 MOU를 체결한 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사의 적절성에 대해서 내부 검토한 적은 혹시 있습니까? 제 영화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는 없었습니다. 부전시장의 콜라텍이 배경이고 그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담아낸다는 내용의 간단한 줄거리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사실은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대 효과를 얻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까? 부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부전시장을 영화를 통해서 전 국민이 애정하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위원회와 영상위원회의 문제를 듣게 된 것은 언제 들었습니까? 저희 지난 5월에 부산 영상위원회로부터 영화 제작사인 EW 스튜디오가 삼복도로 영화와 관련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MOU 체결 이전이죠, 이후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사전에 영상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지 않고 섣불리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영상과 관련한 이런 업무를 처음 접하다 보니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사항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식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청장이 2분 17초가 남아서 간략한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볼 수는 없고요. 국장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 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첫째, 영화사가 어떠한 영화사인지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점이 제 결론입니다. 네. 그리고 영화 줄기를 보면 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영화화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올바른 정서와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 과제는 부전시장을 피드백한 결과로 본 우리 문화행정은 더욱더 전문화되어 보다 더 세심하고 정밀해야 성공적인 문화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저는 여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답변할 시간이 안 가니까 그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려야 되죠. 예. 근데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이 영화가 실패를 했다라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촬영이 중단돼 있을 뿐이지 영화가 다 촬영이 끝난 게 아니고 흥행에 실패한 것도 아직 아닙니다. 지금 ING 중인데 잠시 스톱된 상황이고, 그 내용이 이제 콜라텍 어르신들 위한 어르신들의 삶, 사랑, 죽음을 다루는 휴머니즘에 가까운 그런 영화인데, 그런 콜라텍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부산 친구의 이미지 나빠질 거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 영화, 살인 영화, 폭행 그런 촬영을 했다고 해서 그 도시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구청장님, 영화나 그렇다면 드라마는 예술성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부산시 영상위원회에서 네. 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부산시의 영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제작사가 전 그 촬영 때 임금 체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지, 안에 작품성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임금 체불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네. 인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같으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아직 그 일을 뭐 못했는데 어쨌건 뭐 우리가 부산 진구가 문화예술 도시로 지금 성장하겠다고 발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문화예술과 관계되는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우리 추진하는 방법이 있을 테고 또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진 문화재단이라든지 우리 기관에 또 맡겨서 이렇게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이라든지 그런 그 행사를 할 수 있을 거고 또 좀 전에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우리 부산 진구의 어떤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그 영화사를 앞으로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서 촬영할 때는 저도 이번에 뭐 처음이었었고 사전에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또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이 영화사가 어떤 영화사인가라는 그런 거라든지 종합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좀 추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사전에 종합적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영상위원회가 반대했다면 분명히 그 속에는 뭐 이유가 있고요. 그날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많은 분들을 초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또는 진경찰서에서 기동대도 주변에 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사에 대해서 뭔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다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네. 그 점이 저는 좀 아쉽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앞으로는 또 그래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긴 이야기는 못 하겠고요.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긴 이야기를 또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 답변하신 네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 구청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